번째는 이제 실생활에 지역에 맞는 법을 상위법 갖고 상충되지 않으면 만들어서 그게 이제 화성시 시민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제약받지 않는다면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직자분들이 하는 거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잘 썼는지 확인하는 감사. 크게 세 가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한 선출직이다 보니까 투표에 의해서 되잖아요. 그러면 투표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잘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이 사람한테 호감을 느껴야지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활동 중에 하나가 지역민들하고의 가까워지는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또 그거를 해결할 수 있게 같이 노력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그 안에 조례도 필요하고 예산 들어가고 심의하는 과정들을 같이 배우는 소통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례를 작년에 만들고 올해 시행되는 조례가 화학물질 시민 바로 알기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조례가 의원이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이긴 하는데 다른 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뭐 조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조례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 너무 오랫동안 준비했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전부터 시민사회단체 만나고 또 중간에 제가 된 다음에 국가에서 이제 그 화학물질에 관계되는 조례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라 해가지고 그 예산도 연중분 받아서 계속적으로 만나고 그다음에 그 조례를 직접적으로 운영할 공직자분들하고도 중간에 이제 같이 합쳐져가지고 만든 조례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아 나도 거기에 되게 일조를 했어라는 부분이 되게 많고요.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약간 당황할 정도로 다릅니다. 막연하게 정치인은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관심이 없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대표적으로 또 문제 있는 부분만 되게 부각되다 보니까 아 정치인은 그냥 뭐 그 감시와 견제라는 건 있지만 크게 거기에 얼마큼 일할까? 근데 해보고 나니까 굉장히 일이 많아요. 일이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주변에 다른 의원들도 이렇게 저희가 21명 중에 18분이 초선인데 18분 중에 대부분이 와 이렇게 일이 많았는 거 알았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는 부분일 정도로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지금 현재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불행하냐 그건 아니고요. 해보고 싶은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람된 일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중간에 제가 어렵고 보람되고 하는 것들이 약간 반복돼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저는 그 시민사회 활동 중에서 로컬푸드 먹을거리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먹을거리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먹을거리란 요리 선생님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를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단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안에 뭐 서너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능하면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해야 된다. 그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하면 크게 먹을거리에 대한 거리가 줄어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는 미세먼지 양이 실제로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먹는 거는 쉬지 않고 먹어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 먹는 게 아니고 매일 먹는 거는 그게 생각보다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되면 굉장히 그 푸드 마일리지 거리가 길어지면서 생긴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두 번째는 거기 약간 공정무역의 개념 들어가 있거든요.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 안에 소비하면 제값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에 있는 거대한 자본이 싼 가격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에 가서 농민을 착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그 로컬푸드 개념이 거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환경을 살피면서 먹으면 결국 내 입에 들어가는 식품이 오염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민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민원 해결이. 민원 해결은 해드리고 싶으면 내가 내 돈 주고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해드리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제가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자 역할이라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일은 제가 이걸 해 하는 것들은 할 수 있겠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시 안에서 안 되는 문제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신 분들은 당장 오늘 내일이 급한데 해결하는 거는 너무 요원하고 길다 보니까 그 중간에 민원 해결이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어렵습니다. 소통을 하면 불만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소통 안에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시민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거는 소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된대. 그럼 안 된다고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시민들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그리고 까먹으니까 그래서 그 불만이 오는 거지. 제가 지금 민원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가 실제는 지금 시에서 지금 할 수 없습니다만 알려줘도 그러냐고 끄떡하신 분들이 거의 뭐 100명이면 95명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소통하면 웬만한 시민분들은 지금 성숙된 시민의식 다 있으셔가지고 근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가능하면 안 까먹고 적어놨다가 이건 이제 뭐 올해 안에 실제는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 3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끄떡끄떡 하십니다. 일단은 전화나 문자 오면 답장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하신 분, 그 답장 때문에 고마워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한테만 민원 드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거의 끄트머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끄트머리 두 번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일단 답장을 주는 것만 해도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서 이렇게 알려줬다. 그러면 약간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공직자한테 물어본 과정이 맞는지 시의원이 확인했을 때도 똑같은 답이 오면 또 하시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시의원이긴 하지만 지역에서는 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하고도 또 소통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3원칙이라 하면 그런 내용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경제환경상임위원회에 있거든요. 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 상임위에 들어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민사회 활동 중에서 먹을거리 쪽을 하다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먹을거리 쪽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먹을거리가 농민들한테도 중요한 관심사지만 도시민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그리고 도시민들은 먹을거리를 그냥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닌 문화와 또 거기에 교육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저는 도시 안에서 하는 생태적, 환경적 먹을거리 교육 그 중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제는 이제 지구촌이잖아요. 내 개인의 문제가 이제는 사회에 넘어서 지구 전체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돈의 흐름도 그렇고 그 돈의 흐름에 의해서 실제로 경제가 자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 나라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그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부분도 전 세계 경제에 그 토니밖에 들어가면 효과를 발휘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 나라가 뭐 한강의 기적 20년, 3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그러므로 해도 그 문제를 아직도 얘기 나오는 거는 지금 되게 단시간이거든요. 1919년 저희가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데 1919년 하면 그 당시 사진을 보면 저희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폐허했죠. 그 100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발전됐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발전 중에 다 발전된 게 아니라는 것들이 요즘에 나오는 경제라는 걸로 대두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발전도 있고 그 안에 성숙도도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모든 것들이 실제는 경제 발전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약간 멈췄던 것도 많아서 그런 것들이 요즘 나오면서 나오는 심리적인 문제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 발전이 지금 왜 안 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한 100년 있다가 보면 이때 안 됐던 걸로 기반으로 경제가 전환될 수도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저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거 틈새 저희 있다고 생각돼서 지금 경제 발전이 멈췄다 내지는 문제 있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더 어려웠던 문제들도 저희 나라 분들은 다 잘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 젊은이들이 뭐 취직자리가 없어 또 뭐 초고령세대로 가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오늘날의 이 세대를 기반으로 아마 이런 문제를 누구 한 사람이 뭐 경제부차 장관님이나 대통령이 아닌 시민들이 꼭 찾아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타개해가지고 앞으로 뭐 5년, 10년 안에 저희가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내서 그걸로 가는 젊은이들이 왜냐면 교육이 아직까지 뒷받침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충분히 모든 분들이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 나라가 키워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 있는 그 단체가 일자리 경제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사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동부 출장소라고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직접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동부 출장소는 동사무소보다는 크지만 사실 그 정책을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경제국하고 환경사업소가 크게 두 가지 상임위가 있는데 제가 들어와서 그 상임위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임위 간 소통입니다. 그 인구가 30만, 40만 있을 때 그 과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지금은 과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한 달에 2-3번씩은 만들어서 같은, 그러니까 저희 상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분들을 모셔오기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 경제국 안에서도 농업 정책을 하는 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농업기센터에 있는 그런 과에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만나게 해가지고 다른 과에 가서 제가 중간에 안 끼면 안 만날 가능성이 많은데 같이 만나다 보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요. 편하게 결정되는 거 있는데 그런 걸 주력으로 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만들고 싶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한테 화성시는 굉장히 공장이 많은데 그 공장들에서 저희 화성시를 지탱해주는 그 돈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고 외국의 어떤 나라는 기업을 하나 유치할 때 뭐 땅도 주고 뭐 세금도 깎아주므로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문제인데 화성시는 다행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나가게 하는 정책이 아닌 기업들하고 같이 사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집을 모르면 막연한 불안한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시민들하고 같이 그 기업들이 하는 것 중에 아무리 크고 작은 거지만 삼성 같은 경우도 안에 화학물질을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그러면 화학물질 중에 큰 기업들은 오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서 시민사회들하고 같이 또 기업하고 같이 화학물질 알 권리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고요. 요즘에 이제 같이 하는 거는 그건 작년에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7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조례로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토종 씨앗에 관계되는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그것도 뚝딱 만드는 조례는 어떨 때는 저도 개별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거쳐도 주무부서랑 그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할 시민들이랑 그 다음에 의회랑 같이 만들어서 생각해가지고 작년에 11월부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토종 씨앗에 관계되는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IMF 때
씨앗 회사들이 외국 회사에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씨앗 회사 중에 빅3 중에 2개가 팔려서 저희 나라는 지금 현재 씨앗을, 토종 씨앗을, 그러니까 유전자원을 갖고 있는 거에 지금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계되는 거, 화성시가 또 땅도 넓고 농민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갖고 있는 씨앗들을 그 어른들이,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사라지기 전에 저희가 좀 그거를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토종 씨앗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분들이 나중에, 이거는 제가 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시민분들한테 드려주고 싶은 중에 하나가, 공직자들도 다 5년차, 10년차, 20년차, 30년차이신 분들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주무관, 팀장, 과장, 부장, 국장, 소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시야가 넓어지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유연해지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그런 절차인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4년만 지나면 사실 다시 재신임 받는 문제에 화성시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시의원들도 좀 키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21분 중에 3분만 재선 내진 3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분의 1 정도는 사실 재선 위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직자분들하고 3, 4년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는 사실 제대로 일을 하시는 수순인데, 전체 거의 90%가 새로 하다 보니까 1년은 솔직히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너무 아까운 시간이기도 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도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런 어떤 것들도 좀 바라봐서 관심을, 다시 신 묻을 때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보고 투표를 해서, 제가 민주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너무 훌륭하면 그분들을 키울 수 있는 것들도 꼭 국회의원만 되고 안 되는 사람을 하지 말고 시 안에서는 시의원을 뽑을 때 조금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그게 문제점이란 문제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소통할 때 아니면 조언을 받을 때가 사실 적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안에서는 되게 문제가 없는데 소통의 창구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오늘 본회의할 때 옴부지반이라는 시 소통의 창구 있는 걸 했는데, 시의원들이 21명인데 77만에 71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작년에 2조 9,800억, 거의 3조 가까이 되거든요. 서울시 구 하나가 6천에서 8천억 정도의 그 예산을 다루는데 구의원들이 보통 2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는 시의원들이 한 명이 봐야 될 어떤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감사할 때,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를 발생되냐? 기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문제는 대충 봐야 되는 상황도 있으면,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손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물론 공직자들은 잘 하고 계시긴 하지만 확인한 절차에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 양에 비하면 의원들이 적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도 5분이 활동하다 보니까 5분이 봐야 될 어떤 양들이 많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들이 너무 작아서 조금 더 그런 그 서포트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배운 거 되게 많아요. 시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공직자에 대해서 배우고, 같은 시의원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시민, 특히 저희가 동토한 4, 5, 6동 현안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교통, 그 다음에 그 지역 안에 있는 문화생활, 동탄 4, 5, 6동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하게 지어진 집들이 많은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안 돼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지금 앞으로 3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안에 시하고도 조정을 하지만 동탄2를
개발한 주체는 LH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랑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일반 시민들, 외부에서 오신 시민들이 화성 시민으로 다시 안정화되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도 같이 제가 3년 반 동안 해야 될 목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칭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약간 저 투정처럼 전체 일에 비해서 시연이 작다고 하는 부분은 공직자도 되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해야 될 부분이 한 분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과도할 정도로 어떨 때는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2,300명 공직자가 다 그러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는 한 사람이 맡아야 될 양이 타 시에 비해서 되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의 한 사람을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므로 해도 시민들은 만나시는 분 자체가 시거든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고 웃어주시면 시민들은 그걸로 해도 편안하게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 시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안정이 되는데 바쁜 걸 이해를 하지만 그거는 저만 이해하거든요. 민원인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다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워낙 일 대비 잘하고 계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화성시가 서울시 대비 1.4배의 크기입니다. 엄청난 크기죠. 서울시는 거의 1,000만 가까운 인구가 있고요. 화성시는 이제 77만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공장도 많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땅에 비하면 인구가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아주 북적북적한 도시는 아닙니다. 내 집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살지만 서쪽에는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동서간에 문제점도 갖고 있어서 혹시 내가 사는 지역이 다른 도시랑 너무 틀리다고 해서 같은 화성 시민이라는 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쪽에 크게 대두되고 있는 사실 군공의 이전 반대 같은 문제는 동쪽에 있는 동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먼 나라 얘기처럼 느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동쪽에 계신 분들이 뭐 좋은 집에 살고 도로도 되게 좋은데 우리 동네는 도로도 없고 뭐 어떤 문화시설 갈 때도 버스 등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을 자꾸 얘기하시면 이게 갈등만 증폭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시가 중간에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같이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마음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 화성 시민 중에 서쪽에 계신 분들은 대대로 사신 분들 되게 많은데 동쪽에 계신 분들은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분들한테 오늘 당장 화성시로 주소 이전됐다고 화성 시민이니까 나 똑같이 해줘 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화성시가 좀 포용한 정책으로 가서 예전에 있던 분들도 화성 새로 오신 분들한테 화성시의 발전상을 같이 논의하고요. 또 동쪽에 계신 분들은 가끔 어떨 때는 서쪽하고 분리하면 어떨까 하지만 서쪽에서 저희 제가 엊그저께 동탄 6동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되게 고마워해야 된다. 서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 여기다 말씀드려서 나중에 어떤 말 들을지 모르지만 쓰레기 소각장이 동쪽에 없습니다. 서쪽에 특히 화가등이라고는 하는 그런 쪽이 있거든요. 대규모로 하는 그 시설들, 그러니까 동쪽의 시민들이 쓰고 버린 어떤 것들을 서쪽에 있는 땅에서 그걸 처리하는 곳들을 지어놓은 게 많은데 굉장히 고마우면서 살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해가면서 서쪽 분들의 그 소외되는 마음을 조금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